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 3%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뭐 고가를 바로바로 이렇게 확대시켜가면 좋겠지만 오늘은 조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상승폭이 조금 나왔었지만 지금 한 3일째 정도, 그쵸? 3일 정도 조정 구간에 있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위를 볼 게 아니라 아래를 봐라. 자, 주가가 무한정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그쵸? 강세 구간으로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종목단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종목단 중에서 대형 주군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슈나 악재 그게 아니라 매물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형 주군에서 고가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쵸? 최근 들어서 시장이 많이 강세를 보였다. 그건 대형 주군이 그쵸? 반등이 나왔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대형 주군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으면 시장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를 볼 게 아니라 아래를 보라는 이야기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뭐를 반영하죠? 앞으로 좋을 걸 반영하죠. 그러면 좋을 걸 반영하는 과정에서 무한정 뭐 10년 뒤에 좋아질 거니까 지금부터 오르자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조정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뭘 봐야 될까요? 자, 에코프로 BM은 그쵸? 시장의 평가치, 즉 실적 대비해서 그쵸?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요걸 볼 게 아니에요. 왜? 요런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만 원이었을 때는 빠졌으니까 뒤에 와서 봤더니 뭐가 됩니까? 비싼 가격이었구나. 그럼 지금 싸겠지? 근데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계산한다고 실적을 딱 대입해서 보잖아요. 여기도 비싸고 여기도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평가를 믿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평가치를 믿는 것 말고는 사실상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미래 가치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수급으로 인해서 광기가 작용한 가격대가 58만 원이에요. 그쵸? 지나와 보니까 이때 가서 야 이거 다 올랐어 이랬으면 욕을 엄청 했겠죠.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58만 원이 그래 비쌌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또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실적 대비해서 보잖아요. 지금도 시가총액이 30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겠죠. 30조인데 실적을 대입해서 보면 비싸다는 거예요. 아직도 PER이 100배 가까이 됩니다. 물론 거의 한 70배에서 80배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쉽게 반올림을 해서 한 100배라고 보는 겁니다. 대충 한 30조 정도 잡고 이익이 물론 더 높아요. 근데 기업의 이익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 변동을 주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에 의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을 하거든요. 이제는 규모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은 반영을 해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되게 조금 많이 그 수급상으로 인해서 왜곡된 움직임이 나왔다면 62평을 기준해서 하회했었던 이 가격대는 아주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쵸 저가를 높여가고 있다. 즉 5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물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가더라도 거의 한 10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고 아래쪽으로 보기에도 시장의 평가 기준에서 58만 원 플러스 뭐가 붙었죠? 44조짜리 SDI발 수주 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 자체 즉 미래 가치 자체가 훨씬 더 높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쵸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한다. 우리는 여기서 그쵸 기간을 대폭 줄이고 가격대를 설정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우선이다. 장기 투자 좋아요. 미래 가치 좋습니다. 그쵸 양극재는 앞으로 쇼티지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보세요. 10% 오르고 5% 빠지고 그쵸 또는 5% 더 빠지고 다시 10% 올라가고 5%더 오르고 이러면 더뎌질 수가 있다고요. 이러면요. 보유할 때 피로도가 생깁니다. 보유할 때 피로도가 생기면 내가 정작 올라갈 때 정말 이게 와 이거 좀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회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게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기본적으로
생산량 측면에서 보더라도 27년까지 한 4배 가까운 성장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것 대비해서 그쵸? 삼성 SDI에서 들어온 이 12월 초에 들어온 이 44조짜리 이 수주 물량을 보면 이게 SDI에서 하나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더라도 23년도에 확보되어 있었던 에코프로 BM에 뭐가 됩니까? 생산량 대략 한 19만 톤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생산량을 모두 다 소진하고도 추가적인 게 더 필요한 거죠. 왜? SDI에서만 수주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이고 44조를 연환산시켰을 때 그거를 다시 물량으로 환산시키면 대략 한 15만 톤에서 17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설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증설에 대한 규모 자체가 70만 톤 이상 그렇죠. 정확하게 에코프로에서 밝힌 바로는 71만 톤까지 증설한다는 계획까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성장은 그냥 너무 당연하다. 그게 SDI 발로 나온다고 한들 아니면 뭐 LG 엔솔에서 나온다고 한들 그쵸? 상관없이 성장은 그냥 나온다. 단지 SDI에서 44조를 넣으면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공급이 되겠느냐 그렇게 보기에도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에코프로 BM의 생산량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뭐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이런 생산량 측면에서 보면 에코프로 BM을 사실상 한 50%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60% 70%가 있기는 한데 그쵸?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하고 있다. 자 그렇다는 건 어차피 에코프로 BM 말고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그쵸? 다 합쳐서 가더라도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양극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58만 원까지 올랐던 건데 여기서 실제 실적을 지금은 찍어줘야 돼요. 왜?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고가 대비해서 빠진 폭도 맞지만 20년부터 시작해서 20, 21, 22년 쉬었고 23 올해는 아마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보다 등락폭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내가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잡는지 가격 전략이 중요하고 이걸 토대로 내가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갈 건지 절대 3년, 4년씩 가는 장기 투자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올라가면 팔아야 되지만 팔아야 되는 가격대가 중요하고요. 내가 잘 팔기 위해선 잘 사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자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될 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격 전략을 세운다.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그쵸 연초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 그쵸 이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1월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거예요.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신고가 종목만 진행한다. 그쵸? 신고가 종목을 진행하는데 에코프로 BM은 지금은 그쵸? 신고가 종목이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는 신고가는 52주 신고가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은 신고가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신고가를 제가 보는 건 주식은 선반영되기 때문이고요. 선반영의 시작점은 신고가이긴 하지만 신고가의 시작점은 정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58만 원에서 20만 원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락폭이 한 70% 정도 나온다. 그리고 나서 저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정배열로 전환됐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변동성이 커지는 건 맞지만 그렇죠? 고가의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가격대를 잡자. 그러면 요것과 비슷한 또는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신고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소통방의 내용을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1월 10일 시장가 매수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S 그쵸 이렇게 진행됐고 제가 8시 51분 그리고 8시 57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그쵸 시장가로 그냥 때려 사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자 에코프로 BM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6% 정도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호재가 더 많아서 물론 일부 그런 환경이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너무 싸게 상장이 됐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농간이든 어쨌든 싸게 상장이 됐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장 평가치는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50% 정도 받는 게 지금으로선 맞다. 그리고 이게 에코프로 BM도 같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 반대라고 봐야겠죠. 에코프로 머티가 성장하는 데 따라서 에코프로 BM이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27년, 28년
조금 더 길게 보면 2030년까지도 이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평균적으로 50%가 계속해서 확보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쵸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단타 정도로 오늘은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싸게 잡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 그럼 보유해도 됩니다. 그쵸 보유해도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을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자. 즉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격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용을 보더라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세요. 그쵸 오늘 1월 10일 날 공략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쭉 올려서 보잖아요. 자 1월 8일 날에도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정확하게 매수된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보면 1월 8일 날 정확하게 저가에 잡은 겁니다. 그쵸 저가에 잡고 어제 하루 쉬니까 오늘 바로 진입해서 6% 추가 수익. 그쵸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봐야겠죠. 밑에 오늘 그쵸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쭉 내려서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3S 그쵸 3S 있는데 3S 볼게요. 3S 자 신고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현재 2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정확하게 시가의 공략이 가능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3S 8시 57분 시장가 매수. 그쵸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라는 건 그냥 시가에 때려 사라는 겁니다. 그쵸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신고가를 갔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고 그쵸 이런 과정 3일 과정을 거치면서 단기 과열권도 다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갭상승? 그럼 당연히 붙어야지.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하루에 그쵸 시가 대비해서 몇 프로입니까? 지금 하루에 한 11% 정도 수익 구간에 와 있다. 그쵸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어저께 제가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DTNCR로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시점에 그쵸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냥 사라. 왜? 자 보세요. 오늘은 빠지지만 어저께 상한가 그쵸 시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그쵸 이건 어떤 식으로 해요?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항상 이런 이 신고가를 매매하겠다는 마인드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걱정할 게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나만의 이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가격대가 먼저 반영하는 주식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고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자꾸 막 물려요. 막 물려. 그리고 고가를 쫓아가 봤는데 뭐 단타를 치려고 해봤는데 자꾸 막 물려. 그쵸? 이러신 분들은요. 이번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요. 그쵸?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 구독과 좋아요. 그쵸?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신고가 종목 그쵸? 뭐 가온칩스나 여기 밑에 내려보면 계속 나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머티 3S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쵸?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을 제가 신고가 검색기로 구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 하나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될지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하나 그쵸?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3%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이 더 안 좋습니다. 물론 시장의 등락폭은 에코프로 BM보다 적어요. 하지만 시장이 어저께도 그 제대로 된 반등을 주지 못했고 미증시가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조정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제 하는지의 문제고 그 언제 하는지 과정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충격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종목으로 치환해서 그쵸? 종목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왜?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그런 부분을 시장이 먼저 반영하고 먼저 빠집니다. 그쵸? 반대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전 대응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등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을 예상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100% 나올 수 있는 환경, 즉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여기 정도에선 물려도 된다. 그 정도의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에코프로 BM에도 정확히 적용이 가능하고 그게 가격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의미를 하고요. 2주 안에 전환을 시키려면 당연히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겠죠.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M, BM이나 숫자 3, BM이나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했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